에서 이제 곤충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송성호입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곤충에 대해서 익숙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탈말 잡았어요. 지난주에 이용구 박사님 저랑 굉장히 친한데 이용구 박사님도 강의도 들으셨고 그래서 기본적인 건 되실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원래 저는 이게 아니고요. 이건 재미없어요. 보시죠. 뭐 규정, 정책, 법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저는 재밌는 거를 많이 하거든요. 예외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학문이 없는 벌레에 대해서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아니면은 수컷이 없는 벌레, 암컷만 있는 벌레, 뭐 이런 것들 좀 얘기하고 많이 하는데 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석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라는 거, 법 규정 이런 것들을 모르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모르고 넘어가도 법을 어기면 범법자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곤충을 갖고 뭐 생사를 하던 판매를 하던 곤충 갖고 뭐 하시려면 신고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벌금을 묻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 반드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알아주시면 되고요. 제가 곤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이런 규정이나 뭐 현 상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외에 곤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뭐 직접 찾아오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어차피 저는요 낮에는 일 못해요. 하도 전화 많이 오고 민원인들 많이 와서 낮에는 일 다 포기하고 이제 저녁 먹고 나서 본격적으로 제 일합니다. 자 이제 곤충을 왜 곤충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가? 지금 사람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어느 정도 과학이 발전했는 줄 알아요? 지금 유령이나 귀신도 과학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보면 조금 있으면 그것도 아마 다 해석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지만 4차원은 물론이고 지금 과학적으로 11차원까지 계산은 다 됩니다.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정도로 발전해 있습니다. 모두 이제 과학적으로 알 건 다 알았어요. 근데 모르는 게 두 가지랍니다. 바다하고요. 곤충이요. 곤충이 동물계에서 70% 이상을 차지해요. 이렇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곤충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곤충이요. 제가 알기로는 20%는 몰라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곤충들이 있어요. 20%는 넘습니다. 보통 3분의 1이라고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학자마다. 그렇게 많아요. 모르는 게. 이 모르는 것 중에 솔직히 로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모르는 곤충 중에 그럼 전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곤충들이 있겠어요? 모르는 곤충들이. 그 곤충 중에 암 치료약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 저기 바이러스 항암제, 항바이러스제라고 해서 약국에서 파는 약들 있죠. 그게 처음에 개발된 게 힐마라야에 있는 사람들이 바이러스 병에 잘 안 걸려요. 그 사람들이 주로 못 먹나 했더니 버섯 같은 걸 먹어요. 거기서 출해내는 물질입니다. 그런 것처럼 곤충 중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곤충을 이제 앞으로 해야겠다. 제일 많이 남아있다. 할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든 겁니다. 근데 여태껏 안 한 거는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천적 같은 경우도 제가 한 15년 전부터 이제 천적 사업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천적도 돈벌이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천적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천적을 갖다 쓰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천적을 쓰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개발하는 연구 인력이 많지가 않아서 느리다 뿐이지 천적도 지금 이제 연구 한참 하고 있고요. 천적하면은 다들 아시는 게 벌레가 벌레 잡아먹는다. 해충, 익충, 해충 잡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저희 기술원에서 지금 개발해 놓은 천적 중에 하나는 무당벌레인데 노란 무당벌레인데 얘는 곰팡이를 먹어요. 흰 곰팡이. 그래서 흰 곰팡이가 잔뜩 있는데 얘를 풀어주면 곰팡이 싹 긁어 먹습니다. 이렇게 이런 천적도 있고요. 곰팡이를 먹는 천적, 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이제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화분 매개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국내 거를 개발해서 한 30% 뒤형벌 중에 이제 국내 그 뒤형벌로 30% 이상 지금 박서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개발되고 있고 학습 애완용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침체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습 애완용으로 할 만한 곤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특히 경기도 지역이 그 학습 애완이 굉장히 전국에서 제일 발달했어요. 이런 지역인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 쫓아가고 있어요. 수요를. 그래서 조금 침체기고요. 그다음에 기능성 소재.
곤충에서 나오는 것 같고 뭐 저기 뉴스에서 나왔을 보실지 모르겠어요. 저기 누에서 나오는 성분 갖고 뽑아서 고막 만들고 뼈 조직에 연결하는 데 만들고 임플란트 그 사이에 넣는 거 만들고 이런 특수한 기능성 소재도 만들고 쓸 수 있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특수한 그 기능성을 쓸 필요 있는 그 곤충을 키우는 농가들은 이제 의학 의대나 아니면 병원에서 계약을 맺어서 이제 사육하는 곤충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고가죠. 그런 거는 엄격하고. 자, 곤충 산업 육식 배경에서 살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 막 곤충 키우자 식용곤충 얘기는 막 나오기 시작한 게 이 보고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저기 곤충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식용 식량을 대체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됐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곤충이 있어도 취미 삼아 호기심 삼아 먹지 뭐 식량으로 먹거나 그러지는 아직은 않아요. 가끔 이제 술안주로 번데기는 드시죠. 그렇죠. 메뚜기도 드셨는데 요즘 메뚜기는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 지금이 2016년이니까요. 2050년 되면은요 인구가 지금의 2배가량 될 거래요. 그러면 지금의 2배면 식량도 당연히 2배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도요 굶는 사람이 거의 10억 명에 가까워요. 지금도. 그러면 인구가 2배로 늘어나면 식량이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지금 소, 돼지, 닭, 그다음에 쌀, 밀, 감자 갖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나마 뭐 식물, 그러니까 밀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든 뭐 압축을 하고 막 키우고 육종을 해서 하는데 단백질이 문제. 왜냐하면 소 한 마리 키우려면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고기 1인분 만드는데 거기 먹이는 사료 있잖아요. 사료를 사람이 먹게 된다 그러면 거의 30인분 사료를 줘야 돼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그렇게 고기에는 많은 식물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하게 되니까 사료를 키우던 포장도 전부 다 쌀이나 보리나 감자를 키우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소 키울 먹이는 없어요.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죠. 사람이. 그래서 단백질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뭐 영화 설국열차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바퀴벌레, 양갱.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곤충 갖고 이제 식량을 해야만 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곤충 식량을 먹어야만 되는 이런 시절이 올 겁니다. 그걸 갖다가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몇십 년 안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그동안 얼마만큼 개발이 될까요? 곤충 갖고 이렇게 개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막 이슈를 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홍보를 하고 막 이슈를 불고 막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야만 돈을 투자해도 사람들이 아 괜찮다 그럴 겁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 없고 전혀 모르는데 국가나 정부에서 막 돈을 갖다가 이런 거 개발하는데 막 투자해봐요. 사람들이 그 사람 안 뽑아주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막 하고 막 하는 이유가 홍보를 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된다. 안 그러면 미래에 우리 자손들은 굶어 죽는다.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게 정책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런 걸 발표한 것도 그런 목적입니다. 자, 이시경명이 곤충을 이제 섭취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10%는 곤충을 섭취한다고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번데기 먹잖아요. 번데기도 곤충이거든요. 그리고 한약재에 곤충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도 먹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먹는 것들도 좀 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연환경 지금 가스 온실가스 때문에 지금 막 기온이 올라가고 뭐 그러죠.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뭐 지구 자전축이 바뀌는 이유도 그런 축이다. 지구 자전축이 바뀌면요 여기저기 지진도 많이 날 수 있고요. 화산 폭발도 많이 날 수 있고 그건 아무튼 뭐 좀 겁을 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가장 큰 이익을 담당하는 게 소, 돼지. 특히 소의 방구 있죠. 방구량이 엄청납니다. 저기 식물체 먹고 그 안에 있는 균이 그걸 분해하면서 만들어낸 가스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소, 돼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솔직히 싫어하잖아요. 축사 있고 그러면 냄새도 난다 그러고 뭐 그래서 이제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질 겁니다. 자, 이제 곤충은요. 이제 곤충 산업 육성법을 보면
법 제5조에 이런 게 있어요. 5년마다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고 나서 제1 5개년 계획이 끝났고요. 올해부터 제2 5개년 계획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원래는 작년 말부터 작업을 했는데 이 곤충 산업이 앞으로 좀 너무 불투명한 게 많아요. 그래서 고치고 예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또 경기도의 5개년 계획은 제가 만들어 놨어요. 작년부터. 이제 이게 나와야 이거하고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또 큰 틀을 짜면 이 큰 틀 안에서 저희가 움직여야만 돼요. 그래야 통일되게 정책이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대충 안만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게 나와서 이제 그걸 좀 짜고 있어요. 거의 다 경기도 5개년 계획도 이제 수립이 거의 다 돼가고 있고요. 또 이게 만들어지면 우리 1년간의 또 실행 계획이라고 또 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공무원들은요 딱 이렇게 틀 짜놓고서 이 틀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예산이고 뭐고 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뭐 빨리 해달라 그러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10원도 함부로 못 써요. 작년에 계획한 것만 쓸 수 있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딱 만들어 놓고 계획대로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 이제 이게 그 KREI 이게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인데요. 그 우리나라의 모든 농업에 관련되는 건 여기서 다 계산하고 통계 자료하고 계산하는 데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정을 한 게 이제 20년에는 시장이 5천억이 넘을 거다. 그리고 11년도에는 1,680억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원래는 이제 작년께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자료가 나왔어요. 작년에 3천억을 넘겼습니다. 곤충 시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아주 급속하게. 분야도 보면요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제일 재밌는 게 이제 지역 행사용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11년도에서 팍 늘어났다가 13년도부터 주춤한 거예요. 이게 이제 11년도, 12년도, 13년도 때 엄청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춤한 상태고 이 사료 의약용이 이제 주춤하다가 2014년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1.8배가 지금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전체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아무튼 곤충 산업은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급성장을 하면 꼭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 부작용이 뭘까요? 수요하고요. 공급하고 이게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다시 수요 늘어나고 해서 좀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갑자기 발전을 하다 보니까 돈 많이 버시는 농가도 있고 망하는 농가도 있고 또 돈 버시는 농가들이 있으니까 아 나도 너도 나도 하겠다 그래서 막 농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막 나와요. 이 책에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책에 있는 거는 이 자료가 업데이트 되기 전에 제가 제공하고 이거는 제가 그저께 업데이트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못 드렸어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PDF 파일이나 이런 파일로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이 저작권이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일부가. 그래서 저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 저작권자한테 강의할 때 써도 좋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그 바지하신 분이 이 사진을 딴 데 이렇게 쓰시면 잘못하면은 저작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진은요. 그러니까 뭐 달라고 해서 제가 드릴 텐데 이걸 함부로 이렇게 막 쓰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곤충 농가들 좀 현황을 쫙 봤어요. 이 파란 색깔이 13년도고요. 이 주황색이 되는 빨간색이어서 빨간색으로 했는데 주황색으로 보이죠. 이게 이제 14년도, 이 초록색이 이제 15년도 농가 수입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전국적으로 봤어도 경기도가 엄청납니다. 월등해 항상. 늘어나는 증가 속도도 엄청나요. 경기도. 그래서 좀 약간 겁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 중에서 이제 그 안 좋게 잘 안 되는 이런 분들도 생기고 그럴 수 있으니까 겁나는데 일단은 그걸 방지하려고 제가 최대한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상담도 해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좀 이렇게 어설프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곤충산업 담당하는 사람이 왜 곤충산업 안 좋다고만 얘기하냐고 맨날 그래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희망적인 얘기하고 막 의논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괜히
돈 투자하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또 안 되실까 봐 그래서 걱정돼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육농가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쭉쭉 증가하는데 연평균 37% 증가합니다. 농가 수가. 근데요.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그러니까 진흥청에 있을 때 전국 데이터를 보고 다니면 결과로는 지금 이런 데는 안 해도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아요. 엄청나요. 아마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로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그 전남이나 경남 지역 쪽이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이 들어요. 뭐 거기 늘어나는 거 제가 못 늘어나게 할 수는 없고 일단은 뭐 그리고 이제 아까 여태껏 저기 전국적인 데이터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경기도만 봐도 이렇게 늘어나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13, 14, 15년. 그래서 곤충을 하는 농가가 지금 작년 그러니까 15년 12월 31일자로 153농가입니다. 얼마 안 맞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저는요 솔직히 진짜 능력이 되시는 농가 경기도에 있는 농가 한 5분만 있으면요 그 곤충 사육해서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 수요가 많지 않은 겁니다. 생산 쪽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책을 곤충을 생산을 갖다가 한 걸 갖다 이제 수요를 어느 정도 이제 분담해줄 수요를 늘릴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하는데 가장 치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곤충을 갖다가 제일 많이 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뭐 언론이나 뭐는 이제 생각하는 게 그 식용곤충으로 많이 얘기들을 하죠. 근데 아직까지 식용곤충은 이제 호기심 쪽이 많지 실제로 배고파서 먹을 게 필요해서 먹을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같은 값이면은 뭐 매일 먹으려면 소고기 먹지 곤충 뭐 이거 계속 먹겠어요. 그냥 호기심이지. 안 그래요? 다들 그럴 겁니다. 같은 영양분이라면 소고기나 쌍별귀뚜라미나 같은 무게로 이렇게 하면은 단백질량 비슷하고요. 차라리 무기질이나 이런 건 되게 귀뚜라미가 더 많아요. 훨씬 프로틴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나 이런 걸로도 곤충이 충분한데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곤충을 먹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은. 이제 소고기가 없고 아니면 소고기 한 근 사는데 뭐 100만 원 이러면 또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제 곤충에서 단백질을 좀 찾을지 요리할 때 넣을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 농가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는데 생산은 막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식품에 대한 게 굉장히 까다롭고 엄해요. 법이. 일본 같은 데만 해도 곤충을 식용하려면 관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먹었던 곤충은 식용 가능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해서 사람한테 위해하지 않으면 식품으로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대신 굉장히 까다로운 게 관습적으로 먹었는데 문제가 없었던 곤충은 식용으로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문제가 없었다. 진짜 문제가 없었을까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번데기 먹고 식중독 걸려서 뭐 한 명 죽고 막 그런 거 언론에 나온 기억이 나요. 있거든요. 분명 식품인데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습법에 의해서 곤충을 식품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방법 검증하는 거죠. 문제가 없나, 독성이 있나 없나, 사람이 먹어서 해가 없나 이거 하는데요. 거의 한 4년 반, 4년 넘게 걸렸어요. 돈도 몇 억 들어갔어요. 아니 몇 억이 아닐 거예요. 아무데 제가 생각하니 이것저것 다 합하면 10억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그 분석하고 검사하는 데만. 농가는 못하죠. 이건 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쌍별귀뚜라미하고 갈색거저리 애벌레가 이제 식품공단에 등재가 된 사례고요. 지금 흔히 말하는 군뱅이, 그 흰점박이 꽃무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안 됐잖아요. 안 된 게 이제 위험성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귀뚜라미나 뭐 그런 것보다. 그래서 그거까지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을 찾느라고 시간이 좀 약간 더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좀 엄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는 것보다 그러면 안 먹는 것 쪽으로 한번 돌려보자 눈을. 뭘로 돌렸냐면 제가 이제 그 진흥청 그 곤충산업과로 가서 연구를 시작한 게 사료팀입니다. 사료, 곤충 사료, 곤충을 이용한 사료 만드는 거. 그거는 진짜 뭐 지금 소, 돼지, 닭 아니면 저기 양어장에 들어가는 사료들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에 1%만 들어가도요 거의 조 가까이 돼요. 엄청난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가 가능성이 있겠다.
덜 까다롭고 식품보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뛰어들어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일반 사료보다 좋아요. 효과가. 그래서 사료 회사에서 지금 눈을 번쩍 떴어요. 아, 곤충을 사료 첨가제로 넣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가예요, 단가. 그러니까 지금 곤충을 이제 그 사료 첨가제로 넣을 때 단백질을 넣는 겁니다. 지금 뭘 넣고 있냐면 어분을 넣고 있어요. 어분. 다 수입입니다. 물고기 간 거 어분. 간혹 가다가 이제 그 호주나 이런 데서 이제 양고기 하고 남은 그 부산물로 갈은 양 그 고기 찌꺼기 뭐 가루 이런 것도 좀 들어와서 쓰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백질을 쓰고 있는데 그걸 곤충으로 대체하자 하다 보니까 뭐 6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10분의 1도 더 차이 납니다. 곤충 가격이 아직 너무 비싸요. 그래서 곤충 가격을 줄이는 방법을 찾자, 대량 생산 방법을 찾자 해서 제가 이제 대량 생산 사료화하기 위한 대량 생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아직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동화도 안 돼 있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아무튼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어분하고 경쟁력이 될 시기가 올 거고요. 사료회사에서도 어분보다 한 2배 정도만 돼도 곤충을 쓰겠다. 효과가 좋으니까요. 병도 적게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아직.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사료 쪽이 농가들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걸 충족하려면 거기 쪽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어느 농가는 이제 그 조류, 관상 조류들 이제 먹이로 이제 곤충을 키워서 공급하는데 돈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그 루트를 잘 알거든요. 그 곤충, 그다음에 곤충을 키워서 살아있는 상태로 공급해 주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제 앞으로는 그쪽이 좀 사료 쪽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국 곤충 사육 형태를 봤습니다. 자, 봤는데 대부분이 이제 300 이게 100평 정도죠. 330평방미터면 100평 정도입니다. 이게 100평 정도 되는 농가가 한 이 정도고 나머지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은 어떤 저기 구조물로 저기 곤충을 키우나 잘 봤어요. 봤더니 비닐하우스가 거의 반 가까이 차지해요. 뭐 판넬이나 일반 사육사는 건물을 뜻하는 겁니다. 사육사나 철골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좀 열악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점점 이제 이게 이쪽으로 치우쳐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 조사했을 때는 이쪽이 좀 많았다가 이쪽이 점점 좀 진양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곤충 사육하는데 이제 이런 시설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농가 형태도 이제 비닐하우스는 점점 줄어들고 판넬하고 일반 사육사가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전국이 좀 이렇고요. 경기도 거를 한번 보면은요. 경기도 거도 이게 없었어요. 작았어요. 이만큼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난 거고요.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이 체험했던 농가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농가 저기 그 형태를 봐도 이게 2014년도에 조사한 거고요. 이게 15년도에 조사한 겁니다. 14년대보다 15년도를 딱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비율이 좀 줄었죠. 이제 비닐하우스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점점 비율이 줄어들고 이쪽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판넬입니다. 판넬 가장 비용 적게 들면서도 잘 지을 수 있는 게 판넬이죠. 그래서 판넬 쪽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뭐 식용으로 가면은요. 이제 식용곤충을 사육하시려면요. 더 엄격해질 겁니다. 지금 오늘도 사실은 식용곤충 때문에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지금 농식품부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못 내려갔어요. 못 내려가고 내일 모레 또 농가원 가서 또 그것 때문에 또 회의가 있어요. 요즘 그쪽으로 하는데 그 회의하는 것들이 전부 다 식용곤충을 키우려면 어떤 기준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한테 어떻게 키워줘야 해가 없을 것이냐 이런 기준을 마련하느라고 지금 요즘 바쁩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이 나오면 이제 그에 맞춰서 키워야 되는데 키우려면 아무래도 비닐하우스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오염물질이 전혀 모르는 게 흙입니다. 흙. 우리 어렸을 때 막 흙도 집어먹고 그랬잖아요. 그랬지만 아직도 흙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균들이. 반도 모를 거래요. 거기 어떤 균들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다 해서 흙이 닿으면 안 돼요. 사람 먹는 거는. 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할 때도요. 흙이 묻어 있으면 무조건 수입 금지입니다. 흙이 묻어 있으면 안 돼요. 저희 해외여행 놀러 갔다가 거기서 저기 뭐 이만한 식물 이쁜데 들고 왔는데 여기 흙 묻어 있으면요. 무조건 압수당합니다. 폐기 처분입니다. 그 법도 굉장히 그 몰래 가지고 들어오면 엄해요. 굉장히 그것도. 왜냐하면
그거 하나로서 우리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한 농작물이. 지금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지금 그거 이제 또 다음 주면 조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딱 발견된 농가는요. 다 폐기 처분당합니다. 과원 전체 다 불태우고요. 그렇게 지금 엄격하게 해야만 되는.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쪽이 다 망할 수가 있으니까. 구제역 때 돼지 매물하고 하는 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아요. 농작물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곤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흙 있는 데서 키우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한참 이제 곤충 애완이 막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애들이 학생들이 곤충 수입해다가 막 몰래 택배로 뭐 우편으로 사다가 막 키우는 거 이게 다 불법입니다. 살아있는 건 여기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곤충은 죽어 있는 것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잡지 않는 게 잡으면 어린 학생들 다 범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예 기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건 빨리 소각을 하거나 폐기 처분하거나라고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가보니까 이 곤충이 되게 좋아. 이거 키워서 팔면 잘 팔리겠지. 못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저 이제 판매를 현황을 봤어요. 뭐가 제일 많이 팔리나. 보니까 이게 제일 많이 팔리죠. 흰점박이 꽃무지. 100만, 1000만, 억, 10억. 18억 원어치가 팔렸네요. 15년도에. 그러니까 생산 농가만 조사한 겁니다. 생산해서 판 농가에서 판 게 18억입니다. 그 다음이 이게 장수풍뎅인데 9억. 이게 왜 두 배나 많죠? 흰점박이 꽃무지가. 이게 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가격이 비싸서 그래요. 가격이 비싸서 지금 제일 많은데 지금 인터넷 뒤지고 그러다 보면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 뭐 보통 저기 군뱅이라 그러죠. 군뱅이 간에 좋다고 그래서 이제 군뱅이 뭐 한약 약품 뭐 다 불법입니다. 아직 식품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식품으로 팔면 다 걸립니다. 그냥 살아있는 채로 팔 수는 있어요. 살아있는 채로 애완용으로 아니면 뭐 체험용으로 아니면 사료용으로 동물 먹이로 이렇게 팔 수는 있는데 식용으로 팔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식용으로 팔리게 된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다가 자기가 집에서 뭐 약을 데려 먹던 구워 먹던 말려 먹던 이건 상관없어요. 그건 그렇게 먹으라고 판 게 아니니까. 근데 먹으라고 팔면 안 됩니다. 아무튼 시장이 이 정도나 돼요. 그래서 제일 큰 게 지금 흰점박이 꽃무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이 종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딱정벌레 목이죠. 딱구형벌레. 딱정벌레 목이 곤충들 중에서도 가장 진화가 잘 된, 많이 된 곤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화가 많이 됐다는 말은 적응력이 그만큼 좋고 또 키우기가 그나마 다른 것보다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많아요. 나머지는 어렵고요. 귀뚜라미가 이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아메리카 왕거저리가 이제 제가 주로 썼던 테마 연구 과제였고 이제 논문도 많이 썼는데 얘가 엄청 크잖아요. 갈색거저리보다 엄청 커요. 무게로 재면 막 10배 이상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10마리 키울 거예요. 이거 한 마리만 키우면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중국이 곤충을 많이 발전을 했어요. 곤충 사육은.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곤충을 갖다가 육종한 게 중국밖에 없어요. 이 갈색거저리 지금 아마 대부분 저기 그 곤충 사육 농가에서 갖고 있는 갈색거저리도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온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다 중국에서 품종 육종한 겁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저기 다른 뭐 가축이나 아니면 벌이나 뭐 누에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육종을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몇 번 육종을 했어요. 그나마 조금 편하게. 그래서 얘네들은 순해요. 한번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제일 키우기 쉬워요, 사실은. 그나마. 그래서. 근데 얘는 난폭해요. 굉장히. 지네들끼리 다 잡아먹고 뜯어먹고 죽고 환경 조금만 바뀌어도 난리 피고. 그래서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커도 얘보다 얘가 낫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순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작업도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얘를 갖다가 이제 얘만큼 순하게만 만들면 근데 원래 태생이 틀려요. 얘는 일반적인 전 세계 그 거저리류는 전 세계 없는 데 없이 다 있어요. 곡물류, 가루류에선 다 기생하고 사는 애가 갈색거저리거든요. 근데 아메리카 왕거저리는 사막 같이 건조한 지역, 더운 지역에서 원래 태생이 거기서 나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좀 달라요. 같은 거저리지만. 아유,
지금 이제 12페이지밖에 못 넘어갔네요. 이게 지금 40페이지가 넘는데 이대로 강의하다가는 8시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체험학습장이 78개소, 생태공원 14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없죠. 경기도 없죠. 여기 등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규모는 경기도가 엄청 커요. 여기서 제일 커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방문객이요. 여기 다 합친 것보다 요 두 군데가 더 많아요. 여기 이제 괜찮다 이거죠.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경기도는 이렇게 안 해도 알아서 다. 체험학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가 월등합니다. 자, 78개소 중에서 경기도가 29개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체험, 생태공원 뭐 이런 쪽은 경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요. 오는 고객이 50%가 다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 서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기 농식품부가 신경을 안 써요. 너희들 알아서 잘하는데 뭐,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이에요. 신경을 안 써요. 어려운 것만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완하고 이제 학습 행사, 곤충으로 쓰는 것들이 이제 뭐 주로 이제 장수풍뎅이하고 사슴벌레가 제일 많은데 지금 앞으로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을 좀 개발해야겠다. 이게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몇 가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요거 애완학습용으로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장수풍뎅이, 사슴벌레는 땅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땅 속, 물 속, 뭐 나무 위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골고루해서 이런 것도 좀 해보자 해서 지금 의견들을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이 애완학습은.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지역 축제도 지금 많이 좀 꺾인 상태인데 이걸 갖다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농식품부하고 이제 관광 쪽 그쪽 부서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적은 그 한참 이게 그 화랑을 맺다가 국가 지원이 떨어지니까 뚝 떨어졌죠. 처음에 이 천적 사업을 저희 경기도가 제일 처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는 천적만 준 게 아니라 천적 우리 예산안 지원한 거 10%만 천적을 넣고 나머지는 천적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곤충이거든요. 만들어주자 해서 지원을 했어요. 잘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요구가 많아지니까 진흥청에서 하고 농식품부에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하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요구 많아지니까 딴 거 지원 못하고 천적만 지원한 거예요. 잘 되겠어요? 얘네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11년부터 이제 중단하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지금 거의 천적 산업은 별로 안 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 이제 그 농식품부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서 곤충 관련된 센터를 짓고 있어요. 전국에 4개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천적 분야, 하나는 식약용 분야, 하나는 이제 그 화분 매개 분야, 하나는 애완 학습 분야 해가지고 4개를 짓고 있습니다. 곤충 센터를 짓고 있어요. 경기도는 천적 분야 특화 센터로 해서 지금 제가 짓고 있는데 거의 건물 지금 한 75%, 70% 정도 이렇게 져놨어요. 이제 올해 한 6월 달이면 이제 다 완공이 될 겁니다. 건물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북이 화분 매개 센터를 작년에 완공을 했고 경남이 식약용으로 작년에 완공을 했고요. 지금 대전에 이제 학습 애완 센터가 지금 거기도 짓고 있습니다. 6월 달이면 이제 완공 예정입니다. 화분 매개 같은 경우도 지금 2007년도에 15%에서 20%를 썼던 게 지금 12년도에 70% 이상을 쓰고 있는 걸로 지금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하우스죠. 대부분 하우스고 곤충을 쓸 수 있는 그 작물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모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토종 뒤형벌을 갖다 개발해서 이제 보급을 하면서 30% 이상을 지금 점유율을 넓혔는데 이것도 한번 수출해 보자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벌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뉴스 언론 보시면은 벌들이 죽는다 뭐 때문에 한다 뭐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인공 꽃가루로 수분을 해요.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정을 시켜요. 근데 사과는 그게 안 돼요. 인공 수분이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벌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해요. 수정하는데
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파리류, 딱정벌레류 굉장히 많아요. 종류들이. 그중에 벌이 제일 효과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벌을 쓰는 거고요. 옛날에 토마토나 이런 데는 이제 톤이라고 다나톤이라는 화학약 물약품을 썼어요. 그러니까 화학약품으로 인해서 수정을 시킨 거였어요. 이제 그건 이제 못 쓰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수정을 시키려면 이게 제일 편하다. 손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벌들이 좀 많이 쓰이고 있고요. 환경정화 곤충이라는 게 이제 뭐 음식 쓰레기 아니면 분뇨 먹는 이런 애들 곤충들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남아도는 거. 근데 사실은 저도 이것도 2008년도에 이 사업을 해봤어요. 하면서 해봤는데 동해등이거든요. 아메리카 동해등이라고 그 파리처럼 생겼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음식물이나 이런 쓰레기를 먹고서 그 분뇨를 쌓아요. 분뇨가 되게 영양가가 좋은 비료가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번데기가 되면 다 수거에다가 뭐 닭이나 얘네들 먹이를 쓰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한 건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이제 식약용곤충 아까 뭐 이건 식약용곤충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메뚜기, 누에번데기, 백강장이라는 것은 이 누에가 이제 그 곰팡이병인데 백강장이는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은 겁니다. 한약재로 많이 쓰고 뭐 간장재로도 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고소의 꽃뱅이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제 꽃뱅이는 아직 식용은 안 됐죠. 한시적으로만 돼 있고요. 그리고 장수풍뎅이도 한시적이고요. 귀뚜라미 이렇게 5가지만 식품 공장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백강정은 곤충이라고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약용으로 쓸 수 있는 건 9가지. 이거는 뭐 곤충이라기보다는 곤충의 일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미 껍데기, 군뱅이 매미 껍데기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한약재로 쓰이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아마 계속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식품도 이제 늘려주고 하니까. 이거 중국 갔다 오신 분들 이런 거 드시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저는 곤충 뭐 이것저것 많이 먹는데 중국에서 먹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여긴 좀 느끼하고 막 기름에 튀겨서 그런지 초밥도 곤충 올린 초밥을 먹어봤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어요. 비슷하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태가 쭉 얘기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좀 쉴까요?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할까요? 그러면요 저기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좀 갔다 오시고 물 드실 분은 드시고요. 제가 이제 요거는 딱 약간 중단하고 살짝 요것만 아까 얘기했던 거 연결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저희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됩니다. 예. 제가 저기 문제점들 같은 경우 이제 고비용 말씀드렸잖아요. 왜 고비용인가? 비싸다. 비싼 게 뭐냐면 곤충은 자동화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아직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으로 해야 돼요. 알을 받아서 애벌레가 되고 또 뭐 번데기가 될 때 뭐 딴 데 공용 못 받게 분리를 시켜준다든가 그리고 산란실 따로 해서 옮겨줘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먹이도 계속 공급해줘야 되고 똥 치워줘야 되고 먹이는 계속 만들어야 되고 손으로 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돼요. 인건비가 답니다. 아직까지 자동화가 안 돼 있는 거.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마다 키우는 방식이 많이 틀려요. 물론 요즘 들어서 조금씩 많이 이제 공동으로 키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비슷해지고는 있는데 키우는 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크기도 좀 농가마다 잘 키우는 농가 못 키우는 농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계절마다 다를 수 있고요. 이런 균일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성에 비해서는 가격이 아직은 비싼 편이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농가별로 이제 대규모 제가 그랬잖아요. 경기도에서 제일 곤충을 사육 잘하는 농가 5농가만 모아놓으면 전국을 커버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가가 경기도만 몇이라 했어요 아까. 거의 뭐 150농가 가게 됐잖아요. 143농가인데 그 143농가가 나눠서 하다 보니까 많이 생산할 수 있어도 못해요. 판로 때문에. 그럼 소량으로 생산해요. 소량 생산하면 당연히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대량이 아니니까. 그래서 비싼 게 있고요. 또 유통도 얘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 움직이려면 당연히 폐사율도 높아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비용인 상태예요. 그리고 유통도 마찬가지고 아직 유통만 전문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다음 체계도 아직 안 갖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로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조직화 뭐 저희가 사업을 주면요 한 농가한테 사업을 절대 안 줘요.
물론 예외인 것도 있어요. 뭐 몇 가지 있는데 대부분은 뭐 연합회 아니면 연구회 아니면 뭐 재단 뭐 이런 단체 뭐 법인 뭐 이런 단체로만 줍니다. 몇 농가 이상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몇 명 이상. 그래서 공동으로 하게. 왜냐하면 공동으로 해야 균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동으로 한다고 해서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1월 달에 저기 새끼가 막 해서 주로 많이 나오는 날이 뭐 3월, 4월이라면 그 다른 농가는 5월, 6월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골고루 균일하게 계속 공급이 돼야 되니까. 얼마 전에 곤충으로 이제 요리를 하는 그런 그 곤충연구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곤충연구 한국곤충연구소 거기서 이제 그 식품으로 만들 곤충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 갈색 거절 애벌레가 많이 필요해서 갑자기 3일 만에 한 뭐 50kg을 그러니까 거의 말린 거 50kg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린 거 50kg면 50kg를 달라 못 됐어요. 농가들이 다 합쳤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제 냉동 기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이 곤충은요 몸에 그 지방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루를 내면요 뭉쳐요 기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가루를 내서 쓰는 것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곤충식품연구소 같은 경우 그 교수님이 이제 가루를 내서 나노 입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뭉치지 않게 하는 특허도 지금 내놨고요. 그래서 그것도 함부로 못 써요. 특허 내놔서. 그 일반 가루 내면 뭉쳐서 밀가루 반죽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이제 그 사업을 한꺼번에 하게 하려고 그 30, 그뭐 50kg를 달라고 그랬는데 30kg만 줄게. 그런데 그것도 30kg도 다 못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경기도 농가들 합쳐서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식용으로 들어가려면 굶겨야 돼요. 뱃속에 있는 똥 제거해야 되니까. 똥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굶기면 또 지가 속에 있는 걸 다 배설시켜 버려요. 또 갈색거지 같은 경우는 애벌레는. 그래서 그 굶기고 또 굶긴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냉동 건조를 하든 뭐라든 가공 처리를 하든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만도 3일 4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일 안에 50kg 건조된 걸 주려면 준비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참 찾기가 힘든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채널, 유통 채널이라는 게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통을 저희가 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농협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직은 물량도 얼마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매달려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통은 자기가 해야 돼요. 농가가 알아서. 그다음에 팔로도 알아서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이 이제 단순히 그냥 자기가 찾아서 거기만 왔다 갔다 하고 또 여기서 필요한데 다른 유통은 끊겨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 소비자들도 이걸 어디서 사야 될지 몰라요. 자기네끼리만 계속 쓰니까 소비자는 불규칙하게 써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 곤충에 대해서 아직 오해가 좀 많아요. 곤충 산업이 뭔지 아까도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죠. 곤충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다고 언론에서 좋다 그러니까 키우기 쉬운 줄만 알고 또 곤충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언론에서 막 나오니까 다 그런 줄만 알고 언론은 좋은 점만 얘기하거든요. 어려운 점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새우 얘기했잖아요. 새우 곤충이 가만히 보면은 안 징그러워요. 새우가 더 징그러워요. 근데 새우는 계속 먹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겁니다. 곤충은 안 먹던 거니까. 그다음에 다들 그러잖아요. 뭐 벌레, 곤충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파리, 모기예요. 나한테 해로운 거. 그러니까 사람 머릿속에는 곤충은 나한테 적이다. 나쁜 친구다.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싫어, 혐오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걸 깨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곤충도 시식회도 하고 자꾸 돈 들여서 하는 이유가 그런 걸 깨려고 해요. 애들은 깨져요. 저희 딸내미가요. 지금 제가 늦게 결혼해가지고 초등학교 아직 6학년인데 이 벌레만 보면 난리 나요. 지 아빠는 벌레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전 집에서 벌레 많이 키웠거든요. 난리 나요. 막 근처도 안 가고 심지어 파리가 날아가도 막 난리 나요. 그 정도로 싫어요. 이상하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막 파리만 있어도 막 울고 어떤 때는 막 무섭다고. 그러던 애가 지금은요 갈색 거절이 말린 거 먹어요. 애가. 애들은 그렇게 금방 변해요. 아무리 싫어도
계속 익숙하게 하고요. 한번 맛보고 선입감을 없애는 걸 쉬워요. 어른들은 안 돼요. 선입감 딱 박혀 있으면 못 고쳐요. 여기 이석철 대표님도 그렇고 좀 시흥 같은 경우는 제일 잘 돼 있는 게 학교 가서 곤충 교육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애들은 쉽고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 꼬시는 건 좋은데 여선생님들이 거부를 많이 해요. 하려고 그러면 싫다는 거예요. 못 고쳐요. 안 되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선입감 없애는 거.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어른들도 많이 상대를 했는데 이제는 애들 상대로. 어른은 포기했어요. 선입감 없애는 거 안 돼요. 단 어른들한테는 가루나 아니면 첨가제 빵에나 집어넣는 거 속에 안 보이는 거 이쪽으로 이제 치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이나 아니면 뭐 살아있는 걸 먹는다든가 아니면 겉 모양 그대로 있는 걸 먹는 거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고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정책을 지금 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중의 이해를 많이 제가 얻어야 되고요. 부가가치 확보라는 게 이제 이게 돈벌이인데 이런 데 뭐 한평 나비 축제 뭐 이런 데서 이제 곤충들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번 농가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꾸준히 쓴 것도 아니고 계속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단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요. 단시간 동안 소비하고 또 안 쓰고. 제가 저기 파라과이 처음에 얘기했는데 파라과이가요. 양파 생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양파가 생산돼서 나올 때는요. 얼마냐면요. 그냥 거저줘도 안 가져가요, 사람들이. 근데 딱 생산하는 시기가 끝나고 나서 3개월 지나면요. 양파 하나가 고깃값보다 비싸요. 저장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저장 기술이. 제가 파라과이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계란을 못 먹어봤어요. 우유를 못 먹어봤어요. 유통이 안 돼요. 파라과이가 소가요.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아요. 사람의 4배인가 그래요. 거기 저기 파라과이 국민에. 왜냐하면은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거기는 그 평균 일반 보통 중농이 땅을 갖고 있는 게 30헥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소농이 5헥타 이하면 소농이에요. 근데 땅만 많이 있지 기계도 없지 돈도 없지. 그러니까 조금만 재배해요. 농작물을 재배해도 능력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방치해요. 뭐예요? 아까우니까 거기다 소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갖다 방목을 해서 키워요. 어떤 농가 갔더니 그 농가는 한 80헥타 정도를 갖고 있어요. 땅을. 80헥타를 갖고 있는데 소가 몇 마리예요? 그랬더니 쭉쭉쭉 하더니 엊그저께 대충 뭐 하니까 한 뭐 8천 마리였던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있어요. 그냥 쭉쭉쭉 그러면서 거기서 새끼 낳고 죽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몰라요. 자기가 몇 마리 키우는지. 그래요. 거기서 점심을 먹으면 스테이크 이렇게 제가 좋아해서 잘 먹었는데 스테이크 이렇게 한 접시에서 이렇게 먹으면 우리나라 돈 한 2천 원? 소고기가 싸요. 맛은 없어요. 왜냐면 방목해서 길렀기 때문에 사료를 줘야 맛있어요. 그 저기 호주에서도 그 방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소고기를 우리나라 수출하거나 외국 수출할 때는요. 딱 수출하기 전에 잡아다가 한 달 정도 동안은 사료를 막 먹여요. 고기 맛있게 만들려고. 그래서 수출하는 겁니다. 그냥 방목하고는 맛없어요. 못 먹어요. 브라질은 저기 사료 줘서 키우거든요, 소를. 그래서 파라과이하고 브라질하고 붙어 있지만 브라질 식당 가서 소고기 먹으면요 10배예요 가격이. 맛있으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런 저장 기술도 안 좋고 막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도 그래서 싼 거예요. 저장 기술 안 좋으니까 그냥 잡으면 바로바로 소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올 때는 가격이 똥값 됐다가 없을 때는 금값 됐다가 이게 문제가 곤충도 그래요. 이런 행사나 이런 데는 왕창 들어갔다가 또 끊기면은 안 들어갔다가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균일하게 소모가 될 수 있는 소비가 될 수 있는 수요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갖다 크게 좀 나눴고요. 이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나눈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이고요.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이 아니라 뭐 아까 이거는 제가 얘기한 거고요. 취미 때문에 이런 맹독성 벌레를 갖다가 키우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도 가끔 나죠.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정부 정책하고 이 농가들하고 이걸 맞춰 나가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런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이게 속도가 워낙 늦어서 지금 못 쫓아가서 이게 가장 문제인 겁니다.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도 아직은 수요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농식품부에서 이제 그래서 그 아까 문제점들을 뽑아내서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한다. 발표한 겁니다.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이 아까 말한 대로 곤충 센터를 갖다 진다든가 뭐 생태관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 기반 시설이고요. 이것들이 이제 농가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 일로 지금 돈을 가장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력 양성. 이제 인력 양성이 좀 이런 교육인데 이걸 많이 늘리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전국적으로 이제 그 곤충 산업에 대한 공식 교육 기관은 5군데가 있어요. 5군데 중에서 이제 경기도가 이제 3군데입니다. 아니 2군데입니다. 양주시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경기도 농업기술원 2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몇 군데가 신청을 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나왔나 모르겠네요. 곧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이제 그 곤충 산업 과정을 만들었어요. 3월부터 10월까지 일주일에 하루씩 그 매주마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25명을 갖다 모집하는데 1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경쟁률이 4대 1이 넘어요. 굉장히 좀 치열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압력을 계속 받고 있어요. 좀 더 많이 교육을 시켜달라고. 근데 저희도 뭐 이 곤충 산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 부서에서 하는데 뭐 귀농귀촌부터 뭐 여러 가지 막 농기계부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 더 늘리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뭐 이렇게 그냥 농식품부 뭐 아까 곤충센터 뭐 각 지역별로 이렇게 이런 구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책에 있는 거하고는 똑같으니까 뭐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진흥청에서는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산림청도 일부 이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제 센터 구축이 되면 물론 제가 천적 특화 센터라고 했는데 천적만 하는 건 아닙니다. 천적 특화인데 천적을 제일 많이 비중을 두지만 나머지도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농가가 천적만 하는 농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농가도 저희가 다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한 40% 정도만 천적을 하고 나머지 60%는 식약용부터 사료용부터 체험 다 흡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시범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는 이제 시범 사업 6종 10개소를 갖다가 보급을 했어요. 뭐 이 중에는 이제 100% 지원도 있고 자부담 있는 것도 있고 뭐 한데 이거는 이제 아무거나 아니고 말 그대로 시범입니다. 시범. 그러니까 지원 사업이 아니고 시범입니다. 지원 사업하고 시범하고 틀린 건 지원은 말 그대로 농가를 갖다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지원하는 거고요. 시험은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렇게 해봤을 때 이 농가가 잘 되냐 안 되냐 시범을 보자. 그리고 잘 되면 이걸 다 따라서 해라. 이런 말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시범은.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은 연구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나 경기도 농업기술원 아니면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게 시범입니다. 물론 위험부담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걸 여기에 넣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이 사업을 준다.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교육 과정인데요. 그런 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4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과정 중에 이 과정에서 떨어진 분들만 모아서 단기로 잠깐 1박 2일로 교육도 했어요. 뭐 그런 것도 포함되고요. 또 나중에는 한번 원하시면 무한대로 다 신청을 받아서 하루 뭐 이론 교육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잠깐의 교육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곤충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서 이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 홍보전이라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행사를 하는 건데 보여주고 뭐 우리가 사업들도 곤충들도 보여주고 설명도 하고 체험도 하고 뭐 이런 행사입니다. 이 시흥에서 올해 저기 7월 달에 이제 계획돼 있는데 저희가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하기로 됐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시골에서 또 공동으로 하게 되겠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생해충, 뭐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 육사에 있는 파리라든가 아니면 걔네들 등에 공격하는 등에 이런 애들을 공격하는 천적. 토착입니다. 수입종은 어려운 걸로 저희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입종도 물론 하지만 우리 연구는 토착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이런 토착천적 찾아나서는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멸종위기는 이제 주로 이제 DMZ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거기에 이제 희귀 그 곤충들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채집하다가 증식을 시켜서 늘리는
이런 작업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아까 이거 설명드린 곤충센터입니다.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짓고 있는 지상 2층 해가지고 이렇게 짓고 있는데요. 뭐 여기서 다양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조감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질 겁니다. 기술원 안에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범 사업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시범 사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국비 시범 사업은 이제 저희가 예산을 국가에서 받아다가 시군에서 신청하면 시군을 선정해서 시군에 주면은 국가에서 50%, 시군에서 50% 예산을 부담해서 농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은 그렇고요. 도비 사업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도에서 20%, 시군에서 50%, 그다음에 그 자부담 20%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이제 시군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그 연구 사업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에 곤충을 하고 있는 부서가요. 소득자원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연천에 있어요. 연천에 있는 연구소가 이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기술원 내 환경농업연구과에서 또 이런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과 기술보급과에서 이걸 총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천적 시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걸 갖다가 곤충센터가 완공되면 그걸로 다 한꺼번에 모을 겁니다. 모으면 좀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자, 이제 곤충 산업에 종사하려면은 그러니까 이쪽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 부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하시려면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하셔면 해야 되고 또 이제 시에서는 이런 사람이 그 곤충 사육으로부터 뭐 피해나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주로 어떤 거냐면 뭐 날아가지 못하게 뭐 방충망을 한다든가 이중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도지사나 시장 군수 권한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나 도지사가 이걸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 어겼을 때는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가게 돼요. 근데 아직까지 한 명도 과태료 아직 문 분은 안 계셔요. 근데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조사를 나가고 있어요. 조금씩. 그리고 이제 서류를 갖다 이제 제출할 때 이제 뭐 변경됐으면 변경 서류가 있는데 이 변경됐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갈색 거저리를 키운다고 신고했다가 다른 뭐 장수풍뎅이를 키운다 그럴 때는 신고를 해도 해야겠죠. 새로운 종을 하니까. 근데 변경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신고할 때 갈색 거절이 100만 마리를 키우겠다 연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떼죽음을 당해서 많이 없어졌어요. 한 50마리밖에 없어요. 신고해야 될까요? 그런 거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예. 뭐 100만 마리 키우다가 장사 잘 돼. 사람들이 원해. 그래서 1억 마리로 늘렸어요. 신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사소한 것들 뭐 수량이라든가 뭐 수량 증감 신고한 사람이 뭐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핸드폰 번호 바뀌었다. 이런 거 신고 안 하셔도 돼요. 변경돼도. 근데 이제 취급하는 이제 그 곤충이 바뀌었다든가 완전히 뭐 시설을 갖다 새로 증축을 했다든가 이런 건 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중문 설치하라. 이건 이제 시군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요구 안 했을 때 만약 문제가 생기면 시장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안내 표시, 곤충을 키우고 있다는 거, 그걸 갖다 바깥에서 봐서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신고서 양식입니다. 여기다 이제 작성을 쭉 이거대로 쭉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생산, 가공, 유통을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다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만 하시면 돼요. 대신 이거 다 하시려면 다 해야 되는 근거, 사진 자료, 계획서가 있어야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할 거다 이건 안 됩니다. 할 거다 그러면 할 거가 확실하다는 뭐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 만들어 놓은 건 할 거가 확실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를 갖다 하고요. 이 신고가 이제 딱 그 끝나고 나면 이렇게 확인증을 발급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청이나 아니면 뭐 구청에서 이제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딱 적어서 발급을 합니다. 여기 이제 곤충 키울 학명, 뭐 대충 어느 정도 키울 건지 양하고 이렇게 이걸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저기 그 경기도 곤충산업 연구회가 있는데 연구회 가입을 하실래도 이 신고 확인증이 있어야 정회원이 됩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연구회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올 2월 12일자로 또 변경됐습니다. 일부 법안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곤충을 갖다가 막 키우는데 아메리카 왕거절을 키웠어요. 키웠는데 키우다 보니까 아메리카 왕거절에서 심각하게 사람한테 위해 줄 수 있는 게 만약에 발견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강제 폐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폐기 명령을 딱 내리고서는 그 폐기한 거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줘요. 근데 신고가 된 분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들 관가하는 게 시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기가 사업하는 사업장에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시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보상도 받을 수 없고 그다음에 저희 사업도 지원도 안 해주고 융자도 안 됩니다. 융자 사업도 안 되고요. 그런 것만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태껏 이제 사육 기준을 법령으로 놓다 보니까 고치려면 법을 다 고쳐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도 그 법을 농식품부 고시가 아니라 그냥 국회에서 법은 국회에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필요한데도.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시행령에다가 이제 딱 넣어서 농식품부 고시로 할 수 있도록 사육 기준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농식품부에서만 고시만 하면 돼요. 그러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유통이나 판매 가능한 곤충 종류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 규정. 예를 들어서 영업장이 있어요. 영업장에서 이제 곤충을 갖다 판매를 하는데 이제 신고를 했어요. 이 유통을 한다고. 근데 거기에서는 직원 이름을 넣었는데 그 회사 직원이잖아요. 회사 직원은 발령 내면 딴 데로 옮기잖아요. 자꾸 옮기니까 옮길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도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 그 기업이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넣고 그 영업자 밑에 주인은 승계만 하면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러면 변경 신고를 안 해도 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폐기나 사육 제한을 갖다가 강제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손실 보상을 해준다. 손실 보상은요. 현 그 가격 그 손실 보상할 때 폐기할 때 정부에서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사진 다 찍어놓고 폐기할 목록들 다 만들어놓고 그걸 갖다가 그 금액을 갖다가 평균치 우리 여기 매출액도 계산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계산한 거에 산출액의 70%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100% 한다 그러면 안 팔리고서는 안 팔린다고 폐기 위험한 거 갖다 놓고서는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일부 저기 그 제가 아까 말한 그 과수원의 그 병을 갖다 일부러 막 자기 과원에 생기게 하려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 보상 받으려고 거기 폐원시키고서 거기다가 집 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폐원되는 게 아까우니까 그런 병을 발생시켜서 보상 받으려고 다 잡아내요. 그런 거는 쉬워요. 굉장히 그래서 걸려서 들어갔죠. 예. 이제 사육 기준들 이제 쭉 제가 이렇게 뜬 거고요. 고시한 거. 이게 이제 그 2월 10일자로 변경된 곤충의 종류입니다. 이 신고는 이거 하나에서만 또 가능한 거예요. 아무 곤충이나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 곤충이나 다 신고한다고 신고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만 허락이 된 겁니다. 법적으로. 천적곤충에는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완곤충인데 천적곤충인데 이걸 애완곤충으로 하겠다. 안 돼요. 이거는 천적곤충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자, 화분매개곤충은 이것만 돼요. 다른 거는 화분매개곤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판매,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환경도 마찬가지고 식용 요거대로 구분대로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여추가 애완학습용인데 해보니까 이거 저기 그 환경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농식품부에 탁월한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해서 올려서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시로 이걸 변경을 하게 되면 그때서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사슴벌레류라고 했어요. 애완은 사슴벌레 종류는 다 돼요. 어떤 것도 류 했잖아요. 류는 다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애완학습용이 제일 많죠. 그리고 이거는 사료용으로는 이것만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사료관리법에 등재를 해야 되니까요. 사료관리법에 등재된 건 이것만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사료로 쓸 수 있다. 이게 된 거고요. 팔 수도 있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자,